백만장자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시험하기 위해 우버 기사로 변장했지만 그녀가 그 후에 한 행동에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서울의 강남구에 위치한 초호화 펜트하우스에서 최태웅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정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어렸다. 최태웅은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회색빛 머리카락은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예리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최태웅은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인 테크노바의 CEO였다. 그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빈곤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현재의 위치에 올랐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기업 윤리와 혁신적인 경영 방식은 비즈니스 학교에서 사례 연구로 다뤄질 정도였다. 그러나 오늘 최태웅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의 외아들 최준호가 최근 약혼을 발표했기 때문이었다. 준호의 약혼녀 윤서아는 겉보기에 완벽한 신부감이었다. 서아는 명문대 출신의 미술관 큐레이터로 아름다운 외모와 세련된 매너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최태웅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태웅은 생각에서 벗어나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28살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테크노바의 부사장 자리에 올라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 수완을 물려받아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준호야, 어서 오너라. 최태웅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저를 찾으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최태웅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아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의심을 전달해야 할지 고민했다. 준호야, 네 약혼녀 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서아요? 그녀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여성입니다. 지적이고 아름답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이해해주죠. 최태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요?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들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가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만큼 우리를 노리는 사람들도 많지. 난 그저 네가 상처받지 않길 바랄 뿐이야. 준호는 아버지의 말에 얼굴을 찌푸렸다. 아버지, 설마 서아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녀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최태웅은 한숨을 쉬었다. 난 그저 확실히 하고 싶을 뿐이다. 내 미래의 행복이 걸린 일이니까. 아버지, 제발 서아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최태웅은 아들의 열정적인 변호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알았다, 준호야. 하지만 난 그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구나. 네가 동의한다면 내가 직접 그녀를 시험해보고 싶어.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시험하실 건데요?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야. 난 그저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서아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최태웅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라,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날 밤 최태웅은 자신의 계획을 세웠다. 그는 평범한 우버 운전사로 변장하여 윤서아를 만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녀의 진짜 성격을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한편 서울의 다른 한 곳에서는 윤서아가 자신의 오빠 윤민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아야,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민재가 물었다. 서아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오빠,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어. 엄마의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 건데? 하지만 이건 사기야. 네가 준호를 속이는 거라고. 난 준호를 좋아해. 정말이야.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해.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난 동생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서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오빠, 제발 이해해줘.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두 사람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서아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지만 병든 어머니를 생각하면 물러설 수 없었다. 이렇게 최태웅의 의심, 준호의 순수한 사랑, 그리고 서아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얽히며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아무도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하지 못했다. 제2장. 가면 뒤의 진실. 이른 아침 서울의 번화가를 가로지르는 도로 위로 오래된 현대 소나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머리는 부스스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우버 운전사로 보일 법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최태웅이었다. 최태웅은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이 변장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심지어 말투와 걸음걸이까지 바꾸는 연습을 했다. 오늘은 그가 윤서아를 직접 만나 시험해 볼 날이었다. 한편 윤서아는 화려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우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세련되고 우아해 보였다. 최태웅의 차가 서아 앞에 멈췄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어디로 모실까요? 최태웅이 서에게 물었다. 서아는 목적지를 말하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차 내부를 둘러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아저씨, 이 차 좀 오래됐네요? 서아가 물었다. 최태웅은 거울로 서아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좀 된 차입니다만 아직 탈만해요. 서아는 코웃음을 쳤다. 탈만하다고요? 이런 고물차를 타고 다니면 손님들이 불편해하지 않나요? 최태웅은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하지만 이 차로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서아는 눈을 굴리며 말했다. 그래요? 그럼 빨리 가주세요. 약속 시간에 늦고 싶지 않거든요. 최태웅은 묵묵히 운전을 계속했다. 그는 서아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가 단순히 나쁜 날을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아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차의 상태와 최태웅의 운전 실력에 대해 불평했다. 심지어 그녀는 전화로 친구와 통화하면서 운전사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 야, 너 어디야? 나 지금 우버 타고 가는 중인데 진짜 최악이야. 차는 고물에 운전사는 할아버지 같고 이런 사람들은 왜 이 일을 하는 거야? 자격이 없다니까. 최태웅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이런 여자와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서아는 아무런 감사 인사도 없이 차에서 내렸다. 최태웅은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아들아, 넌 큰 실수를 하고 있어네. 이어서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최태웅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최태웅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윤서아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했다. 단순히 그녀가 나쁜 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것이 그녀의 진짜 모습일까? 한편 윤서아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서아야, 괜찮아? 그녀의 오빠 민재가 물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난 정말 이럴 자신이 없어. 오늘 우버 기사한테 너무 심했어. 그분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민재는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건 알아.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엄마의 병원비는 어떻게? 우리한텐 다른 방법이 없어.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아야, 돈이 전부는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너무 위험해. 게다가 네 마음도 힘들어하고 있잖아. 서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현실적인 고민이 충돌하고 있었다. 오빠,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아가 말했다. 민재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 함께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반드시 있을 거야. 그날 밤 서울의 두 곳에서 두 사람이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최태웅은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다음 행동을 계획했고 윤서아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이 성찰했다. 다음 날 아침 최태웅은 결심했다. 그는 윤서아를 더 시험해 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선한 면을 끌어내고 싶었다. 비서실장님, 최태웅이 사무실 전화를 통해 말했다.
자선 갈라 행사를 준비해 주세요. 이번 주말로 잡아주시고 아들과 그의 약혼녀도 꼭 참석하도록 해주세요.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최태웅은 의자에 기대 앉았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윤서아, 이번에는 네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야. 한편 윤서아의 아파트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뭐? 자선갈래 참석해야 한다고? 서아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최준회에서 연락이 왔어. 이번 주말에 있을 거래. 서아는 한숨을 쉬었다. 어쩌지? 난 그런데 가본 적이 없는데. 괜찮아, 서아야. 이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네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잖아. 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 기회를 통해 뭔가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생겼다. 알았어, 오빠. 최선을 다해볼게. 그렇게 최태웅의 자선 갈라 계획과 윤서아의 결심이 맞물리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누구도 이 행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날의 사건들이 모든 이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제3장 자선 갈라의 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서울의 가장 유명한 호텔 연회장은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로 가득 찼다. 이번 자선 갈라의 주제는 희망의 손길로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후원이 목적이었다. 최태웅은 입구 근처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다. 그는 윤서아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최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최태웅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턱시도 차림으로 멋지게 차려입었고 그의 옆에는 윤서아가 서 있었다. 서아는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준호야, 서아 양. 최태웅이 인사했다. 오늘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서아 양. 서아는 살짝 긴장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렇게 훌륭한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최태웅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서 즐겁게 지내도록 해라. 오늘 밤은 특별한 밤이 될 거야. 준호와 서아가 안으로 들어가자 최태웅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오늘 밤 서아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랐다. 연회장 안에서 서아는 주변을 둘러보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화려한 모임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팔을 꼭 붙잡았다. 긴장되니? 준호가 물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이런 데는 처음이라.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 넌 충분히 잘 해낼 거야. 그리고 난 항상 내 옆에 있을 거고. 그의 말에 서아는 조금 안심이 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갈라 디너가 시작되고 여러 연설자들이 나와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돕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아는 그들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점점 감동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다. 식사가 끝나고 자원봉사 신청 시간이 되었을 때 최태웅은 모두를 향해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순히 기부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직접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눔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서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고 준호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해볼래? 준호가 물었다. 서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최태웅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설을 들으며 진심으로 감동받은 자신을 발견했다. 그래, 해보자. 서아가 결심했다. 두 사람은 함께 자원봉사 신청 테이블로 향했다. 최태웅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연회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고 한 남자가 경호원들을 뚫고 안으로 들어왔다. 서아야. 그 남자가 소리쳤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집중되었다.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서아에게 다가왔다. 서아야, 큰일 났어. 엄마가... 서아는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다. 엄마가 어떻게 됐어? 엄마가 위독하셔. 지금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해.
이 말을 들은 서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준호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서아야, 괜찮아?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준호 오빠, 미안해요. 난 지금 가봐야 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가 운전해줄게. 같이 가자. 최태웅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결심했다. 준호야, 최태웅이 다가와 말했다. 내가 운전할 테니 너희 둘 다 뒷좌석에 타라. 서아 양을 안정시켜야 할 거야. 서아는 놀란 눈으로 최태웅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최태웅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 먼저야. 어서 가자. 그렇게 네 사람은 급하게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화려했던 자선 갈라의 밤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이제 그들은 알 수 없는 운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차 안에서 서아는 준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민재는 조수석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했다. 최태웅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은 채 생각에 잠겼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최태웅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모두에게 길고도 무거운 시간이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었다. 제4장, 숨겨진 진실, 서울의 대형 병원 중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환자들의 한숨과 의료진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가득한 서울의 대형 병원 중환자실 앞. 최태웅, 준호, 서아 그리고 민재가 긴장된 표정으로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아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윤서아 씨 가족 되시나요? 의사가 물었다. 서아가 앞으로 나섰다. 네, 제가 딸입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만 아직 위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72시간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준호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혹시 수술이 필요한 건가요? 민재가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술 비용이 걱정 마세요. 최태웅이 갑자기 말했다.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최태웅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준호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태웅은 손을 들어 준호의 말을 막았다. 이건 당연한 일이야. 서아 양의 어머니는 곧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최태웅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때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보니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엄마, 민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도 눈을 크게 떴다. 이모? 어떻게 여기에? 최태웅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중년 여성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서아야, 민재야, 미안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서아와 민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 서아가 물었다. 중년 여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난 너희 이모가 아니야. 난 너희 친엄마야.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중년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다. 20년 전 내가 너희를 낳았을 때 우리 가족은 너무나 가난했어. 나는 너희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지만 그럴 능력이 없었지. 그래서 내 동생 부부에게 너희를 맡겼어. 서아와 민재는 말문이 막힌 채 그저 듣기만 했다. 하지만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 분은 민재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분은 너희를 키워주신 이모야. 내 동생이지. 그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왔는데 더 이상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없을 것 같았어. 최태웅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의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깐만요. 최태웅이 말했다. 그럼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 분은 서아 양의 이모이고 당신이 친어머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중년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준호가 재빨리 그녀를 안아주었다. 서아야, 괜찮아?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요. 내 인생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니.
최태웅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서아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보여준 행동들, 그녀의 고민들,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서아 양, 최태웅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분명 큰 충격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이모, 아니, 당신을 키워주신 분께 집중해야 할 때예요.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태웅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태웅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조용히 동의했다. 이 예상치 못한 진실의 폭로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했다. 최태웅은 자신이 의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서아와 민재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비밀의 시작에 불과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5장 운명의 실타래 병원 복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아와 민재는 벽에 기대앉아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는 서아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고 최태웅은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다급히 다가왔다. 윤서아 씨 가족분들 계신가요? 모두가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네, 저희가 가족입니다. 서아가 대답했다. 간호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네요. 환자분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지금 면회 가능합니다. 이 말에 모두가 일어섰다. 서아와 민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앞장서서 병실로 향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야, 민재야.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은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이모. 서아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너희에게 이런 큰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이모, 지금은 그런 말씀 마세요. 이모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민재가 말했다. 여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야, 너희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해. 이제는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야 할 것 같아. 서아와 민재는 긴장된 표정으로 침대 옆에 앉았다. 준호와 최태웅도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성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결의가 어려 있었다. 서아야, 내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니? 서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거짓말이었어. 내 아버지는 살아계셔. 이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제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태웅을 바라보았다. 저분이야. 모든 시선이 최태웅에게 집중되었다. 최태웅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최태웅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여성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성은 최태웅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25년 전 우리는 잠깐 만났어요. 단 하룻밤이었지만 그 결과로 서아가 태어났어요. 최태웅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해보았다. 25년 전, 그때 그는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였다. 술에 취해 정신없이 보낸 날들이 많았었다. 하지만 어떻게 확신하시는 거죠? 최태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성은 약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눈, 서아의 눈과 똑같아요. 그리고 DNA 검사도 했어요. 제가 아플 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 말에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태웅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충격받은 얼굴로 아버지와 서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럼 우리는...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다. 서아가 그의 말을 이었다. 우리는 이복 남매였던 거예요? 최태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서아야, 나도 이런 사실은 전혀 몰랐어. 하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서아는 갑자기 일어났다. 저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그녀는 아무도 말릴 새도 없이 빠르게 병실을 빠져나갔다.
준호가 그녀를 따라 나가려 했지만 최태웅이 그를 막았다. 준호야, 서아에게 시간을 줘야 해.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배신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최태웅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최태웅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준호야, 나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냉정해져야 할 때야.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병실을 나갔다. 최태웅은 그를 막지 않았다. 방 안에 남은 사람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운 이모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모, 아니 고모님.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제야 이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민재야,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그저 변명에 불과했던 것 같아. 최태웅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서아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그동안 서아를 오해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죄송합니다. 최태웅이 갑자기 말했다. 제가 모든 걸 오해했습니다. 서아 양을 의심하고 시험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여성은 최태웅을 바라보며 약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의 피해자죠. 한편 병원 옥상에서는 서아가 혼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서아야. 서아는 뒤를 돌아보았다. 준호가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오빠,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서아가 말끝을 흐렸다. 준호는 그녀 옆에 섰다며 난 여전히 내 오빠야 서아야. 우리 관계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게 바뀌었어 오빠. 우리는 이복남매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야. 그건 변하지 않아. 서아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오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서아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최태웅이 나왔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서아야, 준호야. 최태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두 사람은 최태웅을 바라보았다. 서아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최태웅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너희 둘 다에게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쳐버렸구나. 서아는 천천히 최태웅에게 다가갔다. 저도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속였던 것에 대해. 최태웅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서아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네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혼란, 후회, 그리고 어쩌면 희망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태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우선은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는 가족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을 거야.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네, 우리는 가족이에요. 최태웅은 조심스럽게 팔을 벌렸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품에 안겼다. 준호도 다가와 그들을 껴안았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옥상에 서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놓여 있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하늘에서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거짓과 오해를 씻어내려는 듯했다. 이 예기치 못한 진실의 폭로로 인해 최태웅 가족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들은 이제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며 새로운 관계를 쌓아나가야 했다. 제6장, 새로운 시작. 몇 주가 지났다. 서아의 이모, 아니 고모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최태웅은 그녀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했고 앞으로의 요양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최태웅의 펜트하우스 거실, 서아, 준호, 민재, 그리고 최태웅이 둘러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다. 결과가 나왔어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서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결과지를 펼쳤다. 그녀의 눈이 종이를 훑더니 갑자기 멈췄다. 아버지, 서아가 최태웅을 바라보았다. 정말 제 아버지세요. 최태웅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기쁨, 두려움, 아니면 안도. 아무도 그의 진짜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서아야, 최태웅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난 네가 내 딸이라는 걸 알게 돼서 기뻐.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미안해. 네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모두 과거의 잘못과 오해를 뒤로하고 새로 시작해요. 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는 정말 이복남매구나. 서아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오빠, 우리 관계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진 않아요.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준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서아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할 거야. 민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 된 거네요. 최태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재.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네가 서아를 위해 그동안 해준 모든 것에 대해 정말 고마워. 민재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아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우리 정말 이상한 가족이 됐네요. 서아가 웃으며 말했다. 모두가 그녀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최태웅은 천천히 일어났다. 자,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야겠어. 샴페인은 어떨까? 모두가 동의했고 최태웅은 주방으로 향했다. 그가 샴페인과 잔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서아야, 준호야, 민재야. 최태웅이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다.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우리 함께해요. 준호도 동의했다. 맞아요, 아버지. 우리는 이제 더 강한 가족이 될 거예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정말 기쁩니다. 최태웅은 미소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합시다. 건배. 네 사람의 잔이 공중에서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와 함께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서아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호는 서아를 여동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민재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최태웅은 자신의 과거 실수를 만회하고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물론 그들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놓여 있었다. 세상의 시선, 가족 내부의 갈등, 그리고 각자의 내면의 상처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마치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서아는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기대감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서아야. 최태웅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니? 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최태웅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거 참 훌륭한 생각이구나.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네 편이 되어줄 거야. 준호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서아야, 우리 회사의 자선재단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 네가 원하는 대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서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거 좋은 생각 같아요. 민재도 대화에 끼어들었다. 나도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고 싶어. 우리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두려움이나 의심이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다.
최태웅은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여러분, 나에게는 제안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재단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돕고 입양아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재단 말이에요. 서아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그거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준호도 동의했다. 맞아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 재단에서 법률 지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태웅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의 재능과 열정을 모아 이 재단을 만들어 봅시다. 서아는 갑자기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해요, 모두들. 제가 이런 가족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준호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서아야,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아야.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야. 최태웅은 새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 실수로 인해 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지만 동시에 이제 그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자, 이제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최태웅이 말했다.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봅시다.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눈에는 결의와 희망, 그리고 사랑이 가득했다. 밤하늘의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마치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그들의 밝은 미래를 예견하는 듯했다. 이렇게 최태웅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발판 삼아 더 큰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가족이 되었고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들의 앞길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일 것이다. 서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 그녀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